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일본 입헌민주당 나카카와 마사하루 헌법조사회장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방한하여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해서 부끄러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방한하겠다고 공언한 일본의회 나카카와 마사하루 의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한국의 의원들이 일본 의회를 설득하러 일본에 가겠습니다. 일자 침략의 때 사과와 반성이 아니라 설득하러 대한민국 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겠다는 것은 오만하고 무례한 발언임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나카카와 의원의 그 발언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부끄러웠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그 어느 누구도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희생시키는 방식은 한일 관계의 또 다른 장벽을 쌓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이라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대로 일본 가해기업의 반성과 사죄, 배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해기업의 사죄와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모금으로 지급하는 일제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뿐 아니라 유엔이 정한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대통령,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존중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게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은 일본 가해기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하고 또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시 여기는 법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상권 분립을 헌법 원칙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의 국회의원들도 그러하듯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역시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중요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국의 국민인 피해자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사죄도 배상도 거부하고 있는 일본국 가해기업의 권익을 우선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 행태에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며 부끄러움과 함께 굴욕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나카가와 회장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설득을 해야 할 대상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입니다. 우리는 나카가와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야당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발언을 접하며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일제 36년 동안의 식민지 수탈 역사와 대한민국 피해자들의 절절한 고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기에 그런 제안을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나카가와 회장이 설득해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의 야당 의원들이 아닙니다. 자국인 일본 정부이고 가해 기업입니다. 진정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다면 전후 78년 동안 한일 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태도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은 여전히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있으며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한일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자평하더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금방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는 이미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수도 없이 경험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나카가와 회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대로 하루속히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일 국회의원들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고 정의로운 한일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 또한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몇 차례 입에 발린 사과를 했다 한들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문제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엇에 대해 사과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사과 발언 이후 그에 적합한 행동이 뒤따른 적이 있습니까? 돌아서서는 오히려 과거 침략과 인권 유린의 역사를 부정했습니다. 독도 우기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왜곡,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 유네스코 군함도 등재 등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전후 독일은 지도자들이 앞장서 나치의 만행에 대한 사죄를 이어왔습니다. 총리가 바뀔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 나치 범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러한 독일 정부의 과거 역사를 대하는 인식과 태도는 전범국 독일이 주변국과 화해하고 유럽 공동체를 유지하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올해도 지난 2월 19일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가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 수용했던 역사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1988년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호주의 전 총리 케빈 러드는 2008년 호주 연방의회에서 호주 정부의 원주민 탄압 역사에 대해 사과하며 이러한 불의는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 결의안을 제출했고, 연방의회는 원주민에 대한 사과 결의안을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채택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에 진정한 사죄를 일본 정부로부터 받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30일 미국 하원 에드로이스 외교위원장도 자신의 말로 사과를 하지 않는 아베 전 총리를 향해 메르켈 총리처럼 역사를 직시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바람직한 접근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사죄하고 배상할 차례입니다. 일본 국회가 나서서 일본 정부와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도록 설득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한국 야당 의원을 만나서 설득하려는 의지를 오히려 피해자들이 되었다고 할 때까지 사과하고 배상하는 등 가해자로서 응분의 책임을 다하도록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면담을 공개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우리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러 일본에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야당 국회의원인 우리가 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반대하고 일본 가해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전달받고 나카가와 마사하루 회장께서 일본 정부와 기업에게 설득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마침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방일하는 4월 6일에서부터 9일 기간에 맞춰 면담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카가와 마사하루 의원의 공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3일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 소속 안민석, 임종성, 양정숙, 윤미향, 강선우 의원. 다카카와 마사하루 의원은 대한민국의 야당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방안을 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오만하고
모욕적인 그런 망언입니다. 이 망언을 듣고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끄럽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행각에 대해서 아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에게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합니다. 저희 사도 모임 사도강산 유네스코 문화등재 반대를 위한 의원 모임은 앞으로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맞서는 그런 전위대의 역할을 저희들이 자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 나카카와 마사하루 의원의 망언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누군가는 이 망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살리는 그런 행위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저희 사도강산 반대 의원 모임이 4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방일을 합니다. 그때 이 나카카와 마사하루 의원을 면담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원과 나머지 일본 의원들을 설득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설득하겠다는 것은 오만이고 망언입니다. 일본 측이 해야 될 것은 사죄와 반성이지 설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사도강산을 방문하기 위해서 초당적 모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강산 유네스코 문화등재 반대하는 것은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민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사도강산을 방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주일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님 114분 중에서 단 한 분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더 기다려 보겠지만 아마도 초당적 모임으로 사도강산 방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 눈치 보지 않고 용화대 눈치 보는 국민의힘 의원님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 부끄럽고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민족 문제인 사도강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막는 이 문제를 당파적으로 보면서 용화대 눈치를 보게 되는 이러한 현실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을 친일 매국당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 문제만큼은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역사와 국민을 보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